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고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공감 다락방. 이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인천 부원중학교 임영미 선생님께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자녀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오늘 전달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직접 우리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체온을 재고 까진 무릎에 밴드를 붙여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보건교사 임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소개하는 말씀 멘트 중에서 네, 그 사랑이 아주 듬뿍 느껴지는 그런 멘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2026학년도 네네. 신입생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이제 또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 그 신입생들의 건강 관리 또 그리고 또 이제 뭐 재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또 학년을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건강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3월이면 이제 새 학기를 맞아서 이제 입학을 앞둔 이제 부모들은 이제 처음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참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새로운 시작이니만큼 중요한 건강 관리를 이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왜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지 좀 또 어떻게 신경 써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 많이 쉽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급식이나 단체 생활 등으로 감염병에 노출될 위험도 많이 높고요. 건강하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기부터 철저한 건강 관리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 뭐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부모가 됐던 아이들이 됐던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이제 급식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네. 집에서 엄마의 손에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인데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아요. 예. 건강까지 챙겨야 한다니 이제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건강 관리 방안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이제 학교 시계에 몸을 맞추기 위한 규칙적인 생활 그렇죠. 습관입니다. 그렇죠. 네. 작년 3월이었어요. 한 신입생이 이제 1교시만 되면 배가 아프다고 보건실에 오다시피 했거든요. 네, 거의 네. 매일 왔었어요. 이제 얼굴이 뭐 하얗게 질리고 뭐 아이고, 배 네. 움켜쥐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자주 빠지고 그렇죠. 이제 보건실에 침대에 누워서 쉬기도 하고 뭐 좀 쉬다 보면 또 괜찮아지고 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학생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네, 나누다 네. 보니까 이제 아침에 늦잠을 자다 보니 네, 아침을 네. 먹을 시간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어도 급하게 먹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배가 아픈 거였는데요.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한 긴장감이 더해져 갖고 긴장성 복통이 온 거가 그 학생이 아픈 이유였습니다. 네, 네. 집에서 아침에 여유 있게 시작하고 화장실 가는 습관만 들여도 이 증상의 한 80%는 사라집니다. 네, 근데 긴장성 복통이라는 말이 네. 이제 뭐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낯설 텐데 네. 이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긴장된 상황, 그러니까 학기가 시작되면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하고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이 이제 긴장을 하며 네. 장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네.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면서 학생들이 가스도 생성이 되고 하면서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네. 긴장성 복통이 학기 초만 되면 아. 많고요. 또 시험 기간을 네, 앞두고 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하여튼 아이들이 그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아침에 정문에서 보면은 정문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인 애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정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다 챙기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증상에 또 아이들이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늦게 네. 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수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수면 부족. 예, 그래서 네. 아침마다
보건실을 오는데 어지럽다 아니면 머리가 네. 아프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면서 오는데 보통 이런 학생들 체온을 재보면 네. 정상이거나 아니면 많이 어지러워해서 뭐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걸 측정하면 다 정상이에요. 근데 네. 이런 네. 학생인 경우도 조금만 누워 있고 1시간 네.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면 가라앉는데 대부분 이런 학생은 보건실에서 이제 코를 골면서 그 아, 밤에 못 잤던 부족한 수면을 네. 채우고 나면 아이들이 그러고 나면 괜찮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아유, 있습니다. 그냥 뭐 일단은 그 30년 제가 알기로는 보건교사로서 활동하신 거 알고 있는데 그냥 뭐 학교에서는 어머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아이들에게는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신입생들 특히 네. 큰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신입생들에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이 이제 적지 않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떤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 네. 두 번째는 저는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님들한테 꼭 말씀을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자기의 증상을 말하는 연습을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보건실에 와서 자기가 어디가 아프고 왜 왔는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낯선 환경이고 낯선 네. 선생님이고 또 특히나 이제 담임 선생님이 아닌 처음 보는 선생님한테 자기 네. 증상을 말하려 했다 보니 말을 안 하고 울기만 네. 합니다. 아, 그렇죠. 네. 네. 울다 보면 제가 그 아이가 왜 아픈지 한참 달래느라고 그 제대로 아픈 데를 찾지도 못하고 그럼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아이들한테 내가 아픈 거를 아이들이 언어로 그냥 말해도 됩니다. 배가 울렁울렁거려요. 뭐 꾹꾹꾹 쑤셔요. 아니면 꾸룩꾸룩거려요. 이렇게 네. 자기가 아픔 아니면 머리가 누가 콕콕콕 쑤시는 것 같아요. 누가 쥐어 뜯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으로라도 네, 네. 자기의 증상을 말하는 걸 연습을 네.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아이들은 그 사실 부모님에게조차도 어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게 우리 또 한국 가정에서 대화가 부족한 가정에서 특별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자기의 아픈 증상을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말하기도 힘든데 학교에 선생님에게 말한다. 이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래서 이제 더 부모님들의 역할이 더 강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어떤 뭐 어려움이 있으세요? 요거는 조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네. 현재 치료를 받고 있거나 네, 아니면 네.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 학교에 꼭 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학교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해서 치료가 급한 근만성 질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시력이나 치아 검사를 이제 실시해서 단체 생활과 학습에 문제가 없는지 네.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입학 전에 안과 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 네, 네. 칠판이 이제 안 보이면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인가 봐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미리 시력 검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자녀가 만성질환으로 현재 약을 복용하거나 네, 네. 아니면 치료를 받고 있다면 미리 학교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이때 이제 단체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있어서 단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 네. 우리 아이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놀이를 해서 머리 부분을 맞으면 안 돼요. 아니면 무릎에 문제가 있어서 뛰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다면 미리 정보를 제공해서 만일의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요. 이게 네. 그 우리 어른들도 성인들도 어떤 질병의 치료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 뭐 처방전을 갖다가 미리 보여준다거나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특히 이제 시력 측정 같은 거는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예전처럼 이제 칠판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또 시청각 자료들이 원체 많으니까 모니터도 봐야 되고 이럴 때 어떤 시력 측정이 제대로 돼야지 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리 배치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사전에 미리 좀 이렇게 잘 측정을 하고 검진을 받아서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실천하기 뭐
쉽지도 또 어려운 그런 문제들인데 네. 단체 생활에서 건강 관리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신입생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건강 문제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어, 학교라는 곳은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감염병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작년 3월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이면 항상 독감이 여전히 네. 유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독감이 유행을 막 3월 입학하고 좀만 지나면 그때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 네. 이제 보통 한 반에 한 7, 8명이 감염돼서 등교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저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감염병 예방 개인 수칙을 배웠습니다. 이 배웠던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뭐 손 씻기, 기침 예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이 난다던가 네. 아니면 네. 목이 아픈 인후통 증상이 있으며 학교에 오지 않고 등교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거. 네. 어, 네. 그리고 아프면 쉬기. 요거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취약자 필수 예방 접종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네, 네. 우리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를 클릭하시면 우리 아이가 받은 예방접종 내역을 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혹시라도 미접종 항목이 있다면 가까운 소아과나 보건소에 가시면 무료로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 미리미리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네. 그래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질병의 요소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래도 예전과는 달리 학교와 소통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처음이고 네. 그런 습관들이 안 돼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신입생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특히 이제 예방 접종 같은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챙겨야 될 것 같네요. 네. 그거를 우리가 부모님들이 선생님들과 소통을 했을 때 알고 대처하는 것과 모르고 대처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니까 네. 꼭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 단체 생활을 위한 첫걸음인 이제 그 예방 접종밖에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건강 관리를 위해서 또 다른 뭐 주의사항 특별히 좀 부탁하실 게 있나요? 신입생 시기에는 마음 건강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이제 네, 네. 낯선 환경에서 여태까지는 하지 않았던 학업에 대한 부담 네.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중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학기 초에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말을 못해서 아유, 네, 네, 네. 그래서 교실에서 배변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마 각 반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 아이들이 배변을 가리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네, 스트레스 네,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학부모님들이 좀 세심히 주의를 네, 기울이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이제 학교 상담실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가는 것조차도 표현하지 못해 가지고 이제 교실 안에서 이제 그렇게 배분을 할 경우에 네. 그런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상담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 혹시 그런 어떤 예후가 좋아진다거나 또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처했을 때 또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떤 상담을 거쳐서 좀 이렇게 치료하거나 또 문제가 해결됐는지 사례가 있으실까요? 일단 학생들 중에 특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교실 안에서 네. 배변 실수를 하면요. 네. 학생이 굉장히 위축이 심합니다.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경우는 담임 선생님하고 보건교사가 일단 아이들에게 아무 일도 아니야라고 하고 보건실로 일단 데려와서 네, 네.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고 네, 이제 네. 갈아입을 옷을 갖고 오게 하고 네, 그동안 네, 네. 이제 아이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다음에는 네, 네. 선생님한테 미리 말을 해. 그러면 괜찮아.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실수야라고 말을 네. 하고 혹시
보호자에게도 담임선생님하고 저하고 이제 보건교사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아이가 보였던 반응에 대해서 네네네. 꼼꼼히 설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네. 어떤 아이는 막 울고 어떤 네네네. 아이는 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정도에 대해서 느꼈던 아이가 보였던 거에 대해서 보호자하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학생이 있다면 네. 저희 학교에는 위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클래스가 있어서 그 위클래스에 계신 상담 선생님하고 연결을 해서 아이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고 네네.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는데 실제로 그랬던 학생이 처음에 막 쑥스러워하고 화장실을 오히려 더 못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네네. 소변이 아니라 대변 실수도 하고 했었는데 네네. 이제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또 실수해서 왔을 때 다시 또 지지해주고 하면서 점점 괜찮아진 그런 경우도 네.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부모님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도 부모님이 더 주변을 의식을 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 부모님들이 반응들이 좀 어떠신가요? 너무 놀라세요. 네. 왜냐하면 사실 초등학교에 들어온다면 18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유치원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했다가 이제 바뀐 환경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까봐 그리고 아이에게 커다란 정서적인 트라우마가 될까봐 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대부분 잘 협조를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서 보호자가 보시기에 네.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네. 담임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하고 네. 그리고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클래스하고 연계할 수 있게 정보를 잘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감추는 데 보호자분들이 많이 감추려고 하세요. 네. 근데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공개를 하고 도움을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활용해서 네. 도움을 받는 게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 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안학교를 다닌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서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전환장애라든가 우울증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의 고백에 의하면 학교에 이제 본교로 정말 어렵게 갔는데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보건 선생님하고 상담 선생님하고 이 세 분이 정말 아주 이렇게 서로 협력이 돼서 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정말 아이가 놀랍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역할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학교의 그런 시스템을 좀 잘 이해하셔서 어떤 아이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 부적응의 요소가 생기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과 위클래스의 상담 선생님 이분들을 좀 잘 이렇게 협력 관계를 좀 부모들이 만들어가면 초기에 아주 아이들이 학교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건강 챙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단순하게 이제 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보건실이 약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이제 인사 말씀하셨지만 뭐 체온만 재는 곳이 아니라 네. 정말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제 오늘 이제 신입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우선 말씀을 하셨지만 신입생뿐만 아니라 오늘 첫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모님들에게 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입생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만큼 걱정도 많을 텐데 이제 보건실 문턱은 아주 낮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게 가끔 마음이 힘들 때면 이제 쉬러 오는 것도 환영합니다. 네. 네. 건강한 몸과 마음이야말로 이제 즐겁고 활기찬 학교 생활의 가장 든든한 밑거름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꾸준히 실천해서 멋진 새내기 시절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고요.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며 아이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튼튼한 기본기부터 만들어가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네네.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인천광역시의 그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네.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에는 50%가 조금 넘는 정도의 이게 보건교사들의 이거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로 아이들의 어떤 정서 행동이라든가 육체적인 건강을 챙기는데 보건교사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네.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1인 1학교 다 배치가 돼 있나요? 네, 다행히 저희가 인천광역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100%가 넘습니다. 아, 요 네, 100% 네. 넘는 게 코로나19 전에 이미 100%를 다 배치를 해서 네. 다행히 이제 섬 지역에도 다 보건교사가 배치가 돼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코로나 때도 타시도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는 대응을 잘해서 네. 환자 수 굉장히 적고 저희가 인천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항구 도시이고 그리고 공항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이 굉장히 잘 돼서 감염이 되기 쉬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17개 시도 중에 가장 잘한 네. 시도로 평가를 네, 받고 네. 있습니다. 아마 네. 그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100% 배치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우리 부모님들도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여쭤봤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기성인들은 어른들은 사실 뭐 평생을 이렇게 학교를 다녀도 보건실에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건실은 단순하게 배탈이 나거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우울하거나 물론 이제 위클래스가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실과 위클래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아주 우리 신입생 학부모님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보를 오늘 이제 주셨어요. 아주 차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음 주에도 네. 좀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깊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 오늘 2부에는 학교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부원중학교의 임영비 선생님께서 신입생 우리 학생들을 이제 예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아이들의 건강 관리에 만전을 좀 기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선생님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